소장님. 예. 오늘 숫자가 나오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 느낌 메모가. 아니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이 얘기를 구독자분들한테도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출 갈아타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거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네. 제가 22년 12월 달에 저희 아파트 입주를 했거든요. 그 입주를 하면서 당연히 잔금 대출을 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22년 말에 정부의 대출 쪼이기 그 다음 대출 총량제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연말만 되면 대출의 이 총량이 이제 다 소진이 돼갖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못 해줍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12월 입주를 걸려가지고 대출이 뭐 안 나오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되게 마음적으로 쫄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대출이 된다 해가지고 그때 대출을 받아서 뭐 대출이죠.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해서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면 일단 저는 2018년도에 분양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DSR 적용을 안 받았어요. 수분양자라서. 네, 그렇죠. 예. 네, 다행히도 DSR 적용 안 받았고. 분양 당시 적용.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이 니 고정할래, 변동할래. 이거 희대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 어땠냐면요. 제가 제시를 받았던 게 고정은 5% 초반대를 받았었고요. 고정은 5% 고정은 초반대. 5% 초반. 네. 그리고 변동은 4% 후반대를 받았었어요. 예. 예. 변동이 더 낮았죠. 예. 그래가지고 단순한 선택. 난 낮은 걸 하겠다. 당연히 고정 갔었어야지 그때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변동하면 어떡한다고. 그거 몇 프로 차이 난다고. 목전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그저 눈앞에 뭐 하루살이 인생같이 그렇게 하니까. 금리가 엄청 오르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는. 고정 5% 초반대. 그리고 변동 4% 후반대 이런 있었어요. 예. 그냥 고쳐 갖고 싶다 하다가 얼마 차이도 없었네. 요거를 선택했어요. 변동을 선택했어요. 변동으로. 네, 근데 예. 그랬던 이유가 물론 뭐 목전에 있는 싼 금리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너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23년도에는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 금리 전망해줬던 것 같은데. 예. 이런 그 분위기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23년도에 제가 6개월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6개월씩 해고 두 번의 변동이 있었겠죠. 올랐겠죠. 예. 예. 자 처음에 예. 4% 후반대로 받았던 게 이제 23년 5월 달에 1차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5.8%가 됩니다. 아, 그렇죠. 1%가 한꺼번에 높게 올라요. 아씨 이랬는데 또 6개월이 지난 23년 11월 갑자기 6%가 됩니다. 맞지. 그 내가 이 우리 집 금리 앞에 6자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출 금액도 작지 않았는데. 금액조차도 내가 풀 대출을 이자가 땡겼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진짜. 예. 그 이자가 뭐 조금만 말씀드리면 거의 뭐 대기업 사원의 그 월급만큼 그렇죠. 이렇게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 이러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뭐 은행을 알아보고 뭐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이랬던 게 불과 1, 2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은행 알아봤는데 거기서 알아낸 게 뭐였냐면 저는 그걸 걱정했어요. 아 대출 갈아타기 오케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DSR을 적용을 안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우리 집 분양가보다 훨씬 뛰어넘는 대출금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갈아타기 하면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DSR을 본다면 어떡하지? 왜냐면 나는 그때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신분인데 맞죠. 네. 네. 그러면 그 대출 DSR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회사 다닐 때 당시 소득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쵸. 한도가 확 줄어들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한도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 그만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3, 4억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있냐고요. 그걸 너무 걱정한 거죠. DSR 때문에 너무 걱정을 했고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한 줄기 또 빛이 나온 거죠. 어떻게? 뭐였냐면요.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갈아타면은 은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고 DSR을 봅니다. 그러나 A라는 은행에서 A라는 은행으로 고정해서 변동으로 가거나 변동해서 고정을 하거나 이렇게는 한 번은 해줍니다. 근데 DSR 안 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은행에서는. 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그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변동금리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난 요번에 변동이니까 고정으로 갈아타면서 같은 은행에서 DSR 심사 안 보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중도상환 수수료 다 면제시켜 줄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 네, 같은 네. 은행에서
변동이나 고정에서 변동. 맞습니다. 예.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변동에서 고정으로 갈아타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갔어요. 갔더니 이 은행 그 상담사분이 갑자기 또 하시는 말씀이 팀장님이 이러면서 자 우리 한시적으로 변동에서 변동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있기 때문에 변동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변동이랑 고정의 금리 차가 있었을 그쵸. 거예요. 제시했던 게.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제시 받은 게 6개월 변동으로는 4.6% 정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고정으로는 3% 후반대를 받았어요. 이래 되면 또 목전의 것만 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또 고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6개월 변동을 선택했어요. 잘했다. 잘한 거 맞습니까? 아, 잘한 것 같아요. 네. 당장에는 제가 이자를 더 많이 내야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이번에는 이제 변동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맞죠. 변동이랑 지금 고정 제시 받은 게 한 0.5에서 0.7%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출을 갖다가 뭐 1년만 쓰고 전액 상환할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쓸 대출 기간 등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 계속 그 짊어지고 기간, 예, 그 기간 동안에 금리 변동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해보면 지금이야 뭐 금리가 고정금리가 조금 낮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는 금리 하락기로 이미 전환이 됐잖아요. 연준에서도 금리를 3번 내린다고 하고 뭐 이제 시중에서는 금리를 6번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4번만 내려도 1%를 내리는 거니까 추세적으로 금리 하락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동금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총 1%만 내려도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나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뭐 올해만 내릴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물가가 잡히고 하면 금리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쭉 트렌드가 생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지금 금리 상승이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고 지금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변동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네. 은행 사람들은 이 네.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정금리가 지금 낮은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자기들이 그 이상으로 변동이랑 고정금리차 이상으로 지금 금리가 더 내릴 거라고 본인들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네. 이제 변동금리를 더 높게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올해 지나고 또 내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금리가 훨씬 더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권위 있는 교수도 아니고 그냥 전망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금리가 내리길. 예, 그거는 뭐 전문가의 영역이긴 하지만 또 개인이 조금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스터디를 해보면 시장의 어떤 금리와 중앙은행의 그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된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을 앞으로 쭉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인들도 지금 향후 금리 추세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리를 볼 때 이제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하고 같이 비교되어 있는 그래프 그거 많이 보잖아요. 네. 그거 이제 보면 뭐 등락이 있는데 미국 금리가 항상 선행하고 한국이 뒤를 따라가고 네.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내리면 24년도에 내리면 한국에서는 24년도에 같이 내릴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일정한 한 1년 정도의 갭을 두고 24년 말이나 25년 초부터 내릴 것이냐 이게 또 화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장에서 그러면 각 주기별로 금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변동하는지는 그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보시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금리는 신한은행의 이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대출 금리를 쓰고 있거든요. 네. 12월 달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게 한 4%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변동이 됐냐면 3.6%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네. 한 0.3 이상 더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사실은 몇 달째 우리가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시장금리는 지금 이미 내려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먼저 움직이면 저런 기준금리들도 따라 움직이는 추세로 따라오기 때문에 기준금리들도 곧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람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 내릴 거냐 하반기에 내릴 거냐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제 금리 하락 추세는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물건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음. 고객님들 봐도 이래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어쩌요? 어때요? 지금은 거래가 완전히 네. 거의 좀 급매 아니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지금 그 아직까지 매수 심리가 회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확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려가고 시장 금리는 내리기 시작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정확한 지표상으로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런 시그널이 오면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네. 부동산 경기 회복 이런 거는 저희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출 갈아타기 하면서 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고 또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결론. 자, 저처럼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 예,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은행으로 찾아가서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대출 갈아타기만 했는데도 1.5% 이상 낮춰줬고 예, 그게 뭐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또 DSR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같은 은행이면 괜찮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예, 그런 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고정보다는 조금 변동을 조금 더 추천드린다. 네네. 그거는 뭐 각자 네. 스터디 해보고 네.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변동으로 했습니다. 이러면 또 댓글에 그 고정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시장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